그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왜 송기용 교수는 이 귀한 시간에 이 많은 영화 중에 하필이면 워터프론트를 우리한테 꼭 보라고 했을까? 100년이 나와도 명작 워터프론트. 교수님의 소개가 있습니다. 송기용의 오프닝 크레딧. 네, 이제 뭐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사송용을 시작하면서 조금 뭐랄까 뭐 보람을 느낀다 그럴까 꼭 제가 영화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화가 오락입니다. 그렇지만 그 오락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또 자기 삶에 뭘 돌아볼 수 있고 또 뭐 꼭 그런 돌아보지 않아도 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영화라는 게 오락 그러니까 돈벌이죠. 솔직히 말해서 영화는 비즈니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돈을 다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네? 돈을 다 벌려고 하는데 그게 쉽진 않은데 하여튼 이 돈벌이로 시작된 영화가 그 지난 100년이 더 넘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뭐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고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 측면이 있는 영화고 정말 유물단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알리바바의 그 마술단지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영화사에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영화가 지금부터 70년 전 영화입니다. 네. 그렇지만 70년 후에 지금은 제작 여건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작 여건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졌죠. 훨씬 좋아졌지만 감동을 준다는 면에서는 70년 전 영화, 100년 전 영화가 훨씬 더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제가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정말 어떤 극적인 그 이야기에 극적인 장면들에서 감동을 주고 이러면은 정말 이 영화가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연극적인 면이 강해요. 네. 물론 스토리는 그 영화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 배우 둘이서 이렇게 그 조그만 공간에서 벌어지는 아주 강렬한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장면은 그것도 그러니까 폐쇄된 일종의 부두까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쭉 늘어서 있고 그 연극적인 설정인데 사실 영화랑 연극을 보면 강한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은 연극이거든요. 이것도 원작이 있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이건 원작은 없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어떤 상황인데 영화랑 사실 이제 우리는 연극을 이제 거의 안 보죠. 그렇지만 연극하고 영화를 보면 영화는 화면 위에서 보는 거고 연극은 실제 무대 위에서 그때 보는 거니까 연극이 훨씬 더 감동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연극이 죽었어요, 지금. 연극이 죽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연극적인 특성이 강하면서 굉장히 강한 감동을 주고 특히 강력한 사회 문제를 줍니다. 이게 이제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들, 하역 노동자들의 이야기니까 그 하역 노동자들이 되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니까 밥을 먹고 살려면 그 하루하루 일거리를 따야 되는데 그런 일 배정을 잡고 있는 게 노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노조가 이제 되게 깽 조직이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 밥 먹고 살아야 되니 그 깽 조직이 잡고 있는데 그거에 말하자면 그 노조에 잘못 보이면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맞서는 이야기인데 결정적인 게 뭐냐? 결정적인 게 그 노조에 대해서 나쁜 그 이야기를 하면 노조가 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무리 나쁜 조직이라도 자기들이 속해 있는 물인데 그거를 맞으면 밀고를 하면 밀고죄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치명적인 건데 그거를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거에 맞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인공은 그거에 맞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 자기도 그 친한 친구가 살해됐는데 자기도 일조를 했지만 자기가 거기에 맞서면 자기는 여기 밥 먹고 살 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해서 뭐는데 그거를 이 주인공이 그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나중에 결국 말하자면 정의의 편. 정의의 편이라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아주 극적인 구성에서 끝까지 몰고 가는데 이거는 원작이 아니라
신문 기사를 보고 그 극작가가 감독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군요. 꼭 정확하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대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노조라는 것이 뭐 민주노조도 생기고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오래전에는 노조도 그렇죠. 되게 폭력 조직이 자꾸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노조도. 지금도, 네.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지는 않죠. 근데 네. 미국은 그 하향 노동자나 이런 그 노동자의 유니언, 그 노조를 대부분 폭력 조직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양지로 나오면서 합법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했나 봐요, 많이. 그 요새 나오는 뭐 아이리시맨인가? 네. 저 알파치노하고 어. 로버트 드니로 나와서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 있어. 내가 그건 네. 스콜세스가 만든 거로 기억하는데 네, 최근 네. 영화인데 잘못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 미국의 유명한 무슨 노조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도 개입하고 대통령도 한 번은 못 건드린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요? 노조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 오. 그래서 그 노조가 막 네. 무슨 화물 노조인가 그런데 싫어하겠네, 이거? 그거 싫어요. 예, 예, 그 예. 많은 부분이 싫어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 네, 있어요. 네, 최근에 네. 나온 영화인데 마틴 스콜세스가 만들고 네. 근데 하여튼 이거는 70년 전 영화인데 이것도 비슷한 줄거리입니다. 그렇지만 네. 정말 거기서 그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전직 권투 선수 출신의 테리 네. 말론 브란도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면서 나중에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결국 자기 형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위원회 가서 증언을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선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에요. 근데 그걸 극적으로 극복하고 나중에 그 노조한테 이기는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장면인데 굉장히 그 장면들의 감동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 대단히 큰 폭력 장면도 있지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그렇잖아요. 되게 두 사람들 이야기인데 형하고 그 대화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게 하는데 그런 거 연출 솜씨가 누구한테 있냐? 바로 엘리아 카잔이라는 감독입니다. 세계 영화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독이에요. 그렇군요. 엘리아 카잔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대표작이 그 말한 저 욕망이라는 이름의 원래 엘리아 카잔이 엘리아 카잔. 그 엘리아 카잔은 누구냐면 터키의 네. 그리스 계열 사람의 그 카파도키아라고 네. 그 터키의 풍광 우리 네, 저번에 네, 풍광 좋고 네. 비행선 많이 떠도는 카파도키아라 거기 네. 출신인데 이스탄불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극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연극 연출했는데 그 제일 성공한 게 욕망의 이름의 전자 연극을 네. 성공시켰어요. 그때 네,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였어요. 그래서 말론 브란도가 연극을 했군요, 벌써. 이 사람은 연출했어. 원래 연극 연출하다가 이제 영화로 돌아섰는데 네. 그때 말론 브란도가 주연 배우였어요. 그 비비안 저 연극할 때는 다른 여자였어요. 네. 근데 말론 브란도가 남자 주인공에서 욕망의 이름의 전차를 그 유명한 그게 희곡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이죠. 연극 작품인데 그거를 연출해서 크게 성공한 다음에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주인공이 말론 브란도, 여자 주인공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게 성공했죠. 그 말론 브란도가 그 욕망의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로 스타가 됐어요. 완전. 그 다음번 작품이 온더 워터프런트예요. 이 다음에 그때 이미 스타였네요. 만족. 근데 엘리아 카자는 굉장히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엘리아 카잔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당시 1952년에 미국에서 반미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생겼는데 미국의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당 가입자들을 잡아내는 위원회에서 그게 메카시 그겁니다. 근데 엘리아 카잔이 젊었을 때 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있겠네요. 1950년대 완전 이거 아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엘리아 카잔을 소환해서 네가 같이 활동한 사람들 이름 적어라. 같이 공산당에 활동한 노조.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할리우드 사람들이 노를 했는데 엘리아 카잔은 증언을 했어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영화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아 카잔이 이제 거기서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데 거기서 증언함으로써 굉장히 유능한 그 영화계 사람들이 인생이 종쳤어요. 종치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때 리스트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는데 말론 브란도는 엘리아 카잔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욕망이라는 전차부터. 근데 네. 그 엘리아 카잔이 메소드 연기 네. 그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에요.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꼬끄닥꼬끄닥 해야지 원자폭탄 떨어졌다고 도망가면 네, 안 된다. 네? 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엘리아 카잔이 뭐냐면 백사님 잠깐만 기다려요. 엘리아 카잔이 어떤 정도로 메소드 연기가 뭐냐면 배우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가 맞는 배우하고 완전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 카잔이 이 영화 전에 자파타라는 멕시코 농민혁명 지도자 삶을 영화했는데 네. 그때 주연이 말론 브란도랑 앤소니 킨이었어요. 아. 근데 말론 브란도가 거의 마른도가 페르소나네요. 네. 네. 말론 브란도가 앤소니 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촬영 내내 앤소니 퀸이 자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 느꼈대요. 오. 술 한 잔 먹자 그래도 그냥 의례적으로 먹고 잘 말을 안 하더래. 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엘리아 카잔이 감독이 엘리아 카잔이 앤소니 퀸한테 야 말론 브라더 너는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아, 일부러. 그러니까 엘리아 카잔은 두 사람이 그 배우인데 그 두 사람이 거기서 적대적 관계든 형하고 동생 사이 좀 관계가 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서 근데 친해지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앤소니 참, 퀸한테 야. 거짓말한 거야. 아. 말론 브라더가 네 연기는 형편없다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앤소니 퀸이 차마 그 말은 못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그럼 대배우인데. 그런 그죠?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영화 자체에 나타나요? 둘이 싫어하는데? 아니 그럼 둘 적대를 영화 하니까. 둘 영화 적대니까 형하고 동생인데 사이가 나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나빠지는 거네. 자파타라는 멕시코의 나쁜 감독이다. 멕시코의 그 농민 지도자 그 혁명 그 이야기를 다룬 자파타 영화인데 그 두 배우가 말론 브라더랑 앤소니 킨이 주역이었는데 말론 브라더가 이상하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적대적이지? 난 자기서 우리 끝나고 술 한잔 합시다 하면 마지못해 마시고 별로 말을 안 하더래. 근데 나중에 알았대. 엘리아 카잔이 앤소니 킨한테 저 새끼가 너 형편없는 배우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앤소니 킨 기분이 좋을 리가 있나? 근데 그쵸. 앤소니 킨도 나중에 알았다는 거야. 그게 메소드 연기예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둘이 나중에? 아니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실상 알게 됐지. 그래서 메소드 연기는 뭐냐? 철저하게 사이가 나빠야 되니까. 반대로 또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 연인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네. 영화에서 같이 그 남녀가 같이 연기라면? 찍으면 그렇게 안 되기 어려워요. 안 되기가 어렵겠네요. 그게 메소드 연기인데. 네. 그리고 이제 엘리아 카잔이 그 반미위원회에서 증언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인생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말론 브란도한테 처음에 이 영화를 하자고 그랬을 때 말론 브란도가 노를 했어요. 맨 처음에. 실망해서. 엘리아 카잔에서 노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이 영화의 그 극적 긴장 그게 엘리아 카잔이 워낙 뛰어난 감독이라서 네. 그걸 몰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에바 마리아 세인트라고 네. 거의 데뷔작이에요. 오. 근데 그 여자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거, 하게 하는 게 이 말론 브란도가, 엘리아 카잔이 만들어. 여주가 데뷔작이에요? 거의 데뷔작. 여자. 네, 네. 에바 마리아 세인트.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네, 또 네. 두 번, 그 다음 영화가 뭐냐면, 제임스 딘 나온 영화가 뭐지? 엘리아 카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그게 선생님 어떻게 자기가 에덴의 동쪽이, 에덴의 동쪽이 엘리아 카잔이 제임스 딘을 발굴한 영화예요. 제임스 딘을요 또? 제임스 딘도 굉장히 거의 신예였다고, 신예. 이유 없는 바람. 이유 없는, 그건 말고, 그 전에. 네. 이유 없는 바람 전에 그 에덴의 동쪽에서 제임스 딘이 스타가 됐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니콜라스 웨이가 그 이유 없는 바람을 끌고 가고. 잘생긴 배우를 좋아하네요. 꼭 뭐 그런 것도 있지. 아무래도 네. 남자 배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발굴해낸 게 워런 비트예요. 초원의 빛. 워렌 비트도 발굴한 거예요? 워런 비트. 엘리아 카잔이 초원의 빛도 했어요. 헐리우드 최고의 바람둥이? 아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셔서 막 찾는데 초원의 빛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초원의 빛을 감독한 게 엘리아 카잔이구나. 초원의 빛. 엄청 유명한. 그러니까 이 엘리아 카잔이 배우를 발굴해내는데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비상한 재주가 있어요. 이미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발굴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도 연극에서 이미 욕망의 이름의 전체라는 연극에서 이미 띄웠지만 이 영화로 뜨고 그다음에 그 에덴의 동쪽에서는 제임스 딘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초원의 빛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초원의 빛, 백설공주면 아시나요? 초원의 빛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초원의 워렌 공주. 비티. 아. 네, 워런 아네트 베닝의 남편. 워렌 비티를 헐리우드 최고의 바람둥이. 네. 근데 이제 그때 여자 배우는 나탈리 우드였는데 나탈리 오. 우드는 이미 그 이유 없는 반항에서 떴는데 좀 빌빌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또 에리아 다시- 카제니 거기서 그 초원의 빛에서 나탈리 우드랑 특히 워렌 비티가 정말 대스타가 너무 된 잘- 거예요. 반 봐야겠다, 저도. 그 초원의 빛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초원의 빛을 볼까 좀 생각 중인데 네. 하여튼 그 엘리아 카자니라는 감독은 연출력도 뛰어나고 네. 특히 배우의 연기를 모든 걸 불어넣게 만드는 그렇구나. 연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말론 브란도가 에바 마리아 세인트도 이거를 무슨 영화 무슨 상을 연기상을 받았어요? 탔는데 네. 말론 브란도의 역을 보면 오버하지 않으면서 맞아요. 처음에 있잖아. 어. 그냥 짓눌린 거지. 네. 그 조직에 짓눌려서 이렇게 빌빌하고 그러니까요. 이러면서도 결국 이제 그를 이지하는 역할을 아주 연기를 잘했다고. 눈도 뻔뚫 닫힌 눈을 그냥 네. 하고 처진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론 슬픈 브란도는 좀 덜 떨어진 놈이잖아. 예, 꼴투나하고 그래서, 예. 지형에 비해서 덜 떨어진데 그런 역을 아주 잘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네, 엘리아 맞아요. 카자라는 감독은 세계 영화사에서 배우들의 그 어떤 연기력을 그렇구나. 다 뽑아내는데 유명한 감독이고 어. 그거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연출력 이게 거의 영화지만 그 장면은 거의 연극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아주 강해요. 강력한 네. 장면들이야. 설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 장면이 아주 강해요. 강렬한 느낌이고 네. 그 흑백으로 떼주고 음악도 이게 레오나드 번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거의 첫 번째 영화 음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는 번스타인이니까. 레오나드 번슈타인. 그래서 그런 면이 잘 엎드려서 네. 보시면 정말 이거 지금 보셔도 70년 전 영화지만 조금 더 지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동감인데 말론 브란도가 약간 덜 떨어진 역이거든. 네. 그런 걸 잘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네? 순진한 순진하면서- 순박하지만 힘이 센. 그리고 이제 무둔한. 세상을 네. 어떻게 알고 가다가 자기가 이거는 이기지 못할 싸움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그 사랑도 만나고 이러면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 나오는 배우 대부분이 메소드 연기를 추정한 사람들의 그렇구나. 그 신부의 칼 말된 네. 리제 그 악당 두목인 리제이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메소드 연기를 신봉한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다 족보 같은 사람이 들어갈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그런 설정을 잘했는데 네. 이게 연출력하고 연기력하고 그런 게 잘 맞게서 정말 지금 봐도 네. 그러니까 말론 브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론 브란도는 굉장히 섹시하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는 네. 좀 어벙하게 나오잖아. 여기서 네.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그런 아니 있죠. 왜냐면 우리가 대부에서 봤을 때는 엄청 영리하고 아, 그때는 완전히. 네, 나이 먹고. 아니 원래 말론 브란도는 네, 아니 그런 연기. 섹스 신부래요 네. 원래. 근데 욕망이를 여기서는 전치면서 굉장히인데 여기는 아니에요. 잘생긴 자세인데 뭔가 좀 어눌해. 덜 떨어진 로키 놈이라고. 원에서 로키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네. 네, 맞아요. 그런 역을 했는데 복싱 선수잖아. 하여튼 그런 장면이 굉장히 그 연극의 장면들처럼 굉장히 강렬해요. 그리고 그때 흑백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그 음악도 긴장감 있게 해놓고 장면이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1950 몇 년 작품이고 이게 뭐 볼 것도 없어요. 흑백이고 무슨 스펙타클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설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긴박감 넘치게 그렇구나. 끌고 가는데 네. 그게 엘리아 카자니의 장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50년대, 60년대 가서는 좀 시들해지는데 영화사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감독입니다. 엘리아 네. 카자니. 에덴의 동쪽도 하고 초원의 빛도 하고 또 몇 가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회적 이슈가 강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레고리 팩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데 이거를 메카시에 굴복했다는 것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서 너무 잘 알아서.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알고 너무 잘 알아서. 그 전에 그런 게 어떤 아닐까? 영화냐면 그레고리 팩의 신사협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 신사협정. 그건 뭐냐면 리차드 기어가 아니고요? 아니 신사협정 그 전에 그거는 네. 아니고 그레고리 팩의 신사협정은 요거보다 전 영화예요. 40년대 영화인데 그건 뭐냐면 오. 유태인에 대한 대책을 다루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레고리 팩이 1940년대 그레고리 팩이 2차 세계대전 그레고리 팩이 그 유태인 문제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하고 네. 자기가 유대인처럼 그 행동을 하면서 하는 영화인데
그 굉장히 강렬한 주제잖아. 미국에서 유대인에 대한 배척이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 네. 또 그 다음 작은 뭐냐면 핑키라고 흑인 여자에 대한 그 배척을 다루는데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문제였다.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노조 문제를 노동 문제, 예. 다루는 것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끌어서 전 이 영화 처음에는 깽영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동 영화야. 문제, 계급 문제는 굉장히 깊게 다루는 영화야. 네, 놀랐어,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니까 섹스 신부인 말론 브란도를 약간 어눌한 좀 덜 떨어진 놈으로 내세워서 잘 연기를 네. 끌어와서 장면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데 그게 엘리엇 카잔의 능력입니다. 능력이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엘리엇 카잔에 대한 평가가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 오선 웰스는 저 새끼는 반역자고 개새끼다. 저 새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능력이 인생이 종을 쳤냐. 시민 케인의 오선 웰스 또 오선 웰스, 예. 시나트라도 굉장히 싫어해. 근데 그래서 엘리엇 카잔이 죽기 직전에 네. 아카데미에서 무슨 명예상을 받았는데 네. 거의 시상식에 참가한 때 반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반은 안 일어났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감독이에요. 그쵸, 왜 예. 반미위원회에 나와서 그따구 증언했냐.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이해한다. 근데 엘리엇 카잔은 철저한 미국 신봉주의자예요. 네. 미국이 자유의 나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재밌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영화는 그 연출력하고 배우의 연기를 다 끌어내는 재주가 있는 그 카잔이 만든 영화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얘 이제 그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는 정말 그 굉장히 유명하죠. 뭐 그건 선택적으로 문제가 이거보다는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그 말론 브란도가 저번에 네. 말씀한 대부 일로 재기를 했어요. 네. 그 전에 이제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유명하다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대부에서 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로 절정인지 뭐죠? 완전히 떴죠. 다시 섹스스타를 썼는데 하여튼 그것도 그 베르투루치 감독이 잘 이끌어갔죠. 성폭행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남녀 배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보시면 알지만 목욕탕에서 둘이서 껴안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 완전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야한 장면이에요. 봐야겠네요. 봐야겠네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영화인데 탱고는 봐야겠네요. 하여튼 네. 하여튼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 성폭행 이런 문제는 참 그 남녀간의 네.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어렵죠. 지금 관점으로 옛날 저거로 하면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거 잘 치고 이 엘리엇 카잔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총 내서 끌어내는.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흑백 영화고 그렇지만 지금 보시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볼 수 있다고요. 교수님,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도 배우의 연기를 확 끌어내는 대표적인 감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잘한다는 거죠. 잘한다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도 지금 70년이 지났고 영화 만드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 감독들이 이 온더 워터프론트 우리나라 감독도 다 알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작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과연 우리나라 감독들이 제대로 영화를 만드는가? 근데 느낌이 이 카잔 감독이 신인만 쓴 것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유명한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배우들이 너무 유명해지고 힘이 세면 연기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 끌어내는데 굉장히 재주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연기를 그걸 또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걸 끌어내는데 굉장히 있는데 이 카잔하고 같이 일해본 배우들은 다 카잔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릴 만점인 영화입니다. 네. 이게 정말 스릴 만점, 굉장히 긴장감 넘치잖아. 네, 굉장히 맞아요. 긴장감 넘치고 아주 그 끝까지 끌고 가는 놈이 대단한데 하여튼 꼭 한번 보시면 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굉장히 선정적인 영화죠. 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 긴장감 치에 노조의 문제라든지 그런 네. 문제를 잘고 그게 꼭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준 거잖아, 사실. 네. 거대 권력. 그 거대 권력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맞섰다가는 자기의 삶이 박살날 것 같으니까 다 말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그 이제 해피엔딩을 몰고 갔죠. 결국 네. 이긴다 해서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연극적인 구성, 설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쫙 늘어서 있고 산들 늘어서 있는데 나중에 자기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은데 간신히 이기고 일어나갔는데 그걸 나중에 다른 영화에서 많이 차용하잖아요. 차용하고, 예. 그래서 네. 꼭 보셔야 될 게 정말 이런 영화 보면은 야 70년 전에도 저렇게 명작이 나오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에 뭐 무슨 상탄 따고 뭐 난리치는 이런 감독들 뭐 하고 있나? 아 이게 계층 간의 갈등이 이것처럼 더 강한 연기 어딨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나는 정말 기생충은 굉장히 나태한 영화라고 봐. 네. 기생충. 오늘도 기생충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네. 예. 그러니까 봉준호 네. 감독의 그 어. 능력이 아까운 거고 너무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네. 거기 나오는 연기자 송강호도 네. 너무 상투적이야. 아. 송강호는 뻔하잖아. 네. 그 약간 좀 어벙하게 하면. 근데 네.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근데 말론 브란드는 발론이 있으면 봉준호, 송강호 배우 출연시켜 주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꼭 보셔야 될 영화로 네.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송경의 오프닝